총선기획, 오늘은 광양 구례 선거구의 예비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현재 4명의 예비 후보가 일찌감치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은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살해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공모에서 3군데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박람회재단은 이들 업체와 내년 초 사업 실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도의회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기획, 오늘은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지낸 3선 현역 의원의 선거구, 광양 구례 선거구 살펴봅니다. 현재 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김광영 예비 후보는 광양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지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며 출마 의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천이면 바로 당선이라는 그런 시도는 이제 지나갔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치워야 할 혁명을 하고 싶습니다. 무소속 김현옥 예비 후보는 진실과 정직의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이기도 한 자신이 현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을 전국 최고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즉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고 학교폭력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에 전념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무소속의 서동용 예비 후보는 이번 총선에 첫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입니다. 서동용 예비 후보는 이제는 지역 유권자들이 무능력한 야당, 지역 현안에 등한시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중앙정치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으로서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준노 예비 후보는 자신만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의 정치 미래가 바뀌려면 사람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선의 제1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진 국회의원이 굳게 수성하고 있는 광양 구례 선거구. 20대 총선에 도전장을 낸 예비 후보들이 지역 민심에 어느 정도 파고들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 26일 여수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한적한 마을. 지난 26일 이 마을에 살던 64살 정모 씨가 자신의 밭 옆에 있는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정 씨의 시신은 비닐과 비료포대, 버려진 농산물 등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주변 돌들부터 배수로까지 아직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정 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바로 옆집에 사는 66살 오모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오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지방과 옷가지 등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일부에서 정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오 씨는 이미 숨진 상태.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23일 오후인데 오 씨는 하루 정도 지난 24일 저녁 11시쯤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행 도구나 동기도 명확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진 23일과 24일의 행적이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같이 그래도 20년을 넘게 했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5차 공모에서 3개 기업을 추가 사업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 후보자는 해양 레저구역 M부지의 마리나 사업, 헬스케어 등 투자 규모 532억 원에 이르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제안한 주식회사 유탑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스카이타워 임대 사업자로는 번지점프와 전시 공간 등을 제안한 주식회사 서미트플랜이 선정됐으며 비고 주재관 임차 사업자로는 100억 원 투자 규모의 주식회사 드램팩토리 코리아가 확정됐습니다. 박람회재단은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사업 계획도 박람회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알맞다며 이들 업체와 내년 2월까지 사업 실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경관 사업을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2월까지 돌산공원에 조성된 야간 경관을 장군도와 성산공원, 이순신광장 등 도심 해안가 주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업체 선정을 통해 조명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는 이번 야간 경관 확대 사업은 여수 지역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여수 MBC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완성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희 당에 제가 보훈하는 길은 내년 총선까지 저희 당의 화합을 위해 저의 온몸을 태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신산업의 입지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자동차 환적 허브로서 여러 가지 지금 선석 운용을 잘 한다면 광양 지역 내 10여 개소에서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1월 1일 오전 7시 광양읍 서산에서 유관기관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숭이의 해인 2016년을 맞아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가집니다. 이 밖에도 광양읍 마로산성과 봉강면 형제봉 등 10여 개소에서 각각 2016년 새해맞이 행사가 민간단체 주관으로 다채롭게 열릴 예정입니다. 고흥굴의 지리적 표시 등록 여부가 이르면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초 고흥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해 최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 2차 심의를 마쳤으며 최종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고흥 지역 수산물은 미역과 다시마, 김 등 3가지며 굴에 대한 등록 작업이 마무리되면 고흥군은 완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지리적 표시 수산물을 보유하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가 광주와 전남도 교육청을 통해 시도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0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시도의회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고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교육 가무 입장에서는 그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한 강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법률적 검토를 우선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직 법률적인 검토가 덜 끝나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시도의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 압박용으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평성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요. 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 등이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지역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오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과 호텔 등 여수 지역 청소년 고용사업장 4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집단 진정을 했던 여수 해상케이블카의 경우 벌금형을 받았고 앞서 저희 여수 MBC가 보도했던 노예계약 관련 편의점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S칼텍스가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 희망에너지교실의 활동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경찰과 치과의사, 요리사 등 14개 직업체험 활동을 벌인 교육 내용과 참여 소감이 기술돼 있으며 모두 800부가 배포됐습니다. GS칼텍스는 발간된 책자가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여러 기관과 기업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꽃의 진화가 제29회 MBC 계열사 작품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공동 기획 투자한 꽃의 진화는 장미와 튤립 등 6가지 꽃에 숨겨진 생물학적 비밀과 꽃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특수 영상 촬영 기법을 통해 소개한 작품으로 영국 BBC 2채널에서도 방영됐습니다. 다큐멘터리 꽃의 진화는 오늘과 내일 오전 8시 30분에 1, 2부가 재방송됩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여수산단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김철희 회장 외 회원 100만 원.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 임직원 500만 원. 알엠테크 주식회사 임직원 300만 원. GS칼텍스 전남지우회 김기봉 회장 외 회원 100만 원. 여수시 봉계동 이미지치과 원장 및 직원 100만 원. 현수크레인 100만 원. 화양산업 주식회사 임직원 100만 원. 중마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69만 6,700원. 석유화학고등학교 축제수익금 52만 8,180원. 여수시 중앙동 7통 주민 39만 원. 13통 주민 38만 2천 원. 여수시 중앙동 3통 주민 30만 5천 원. 고소동 제1교회 30만 원.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조일현 회장 외 회원 25만 원. 고흥군 도양읍 유한회사 한남전공 20만 원. 녹동 개나리회 회원 20만 원. 고흥군 동일면 사동마을 주민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조량마을 발전위원회 20만 원.
여수시 쌍봉동 소재마을 부녀회 및 주민 20만 원, 중앙동 1통 주민 18만 5천 원, 주삼동 주민센터 이득봉 동장외 직원 17만 8천 원, 여수시 쌍봉동 11통 주민 15만 5천 원, 광양시 옥공면 점터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주삼동 주암 1통 주민 15만 원, 소라면 관기 1, 2 주민 15만 원, 순천시 나간면 신기마을 주민 14만 1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 의회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뜻이 투영되는 의회 운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권 의장은 신년사에서 2016년에는 시민의 뜻이 투영되는 민의의 정당으로서 열린 의회, 현장 중심 의회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정원 지정의 쾌거가 대한민국 대표 정원의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원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천혜의 자연환경이 빚은 명품 광양 곶감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자락의 풍부한 일조량과 맑은 공기, 큰 일교차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곶감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주문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 곶감은 최근 11월 잦은 비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체 생산량의 1%에 해당하는 20톤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수산물 유통 판촉 분야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 이-마케팅 페어에서 대상을 수상해 500만 원 상당의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산물 유통 식품 업무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자치부의 2015년 기금 운용 성과 분석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단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전년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든 기금에 대해 성과 분석을 실시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